자, 대통령 방미 취소에 대해서 그 여파가 앞으로 어디까지 갈 것인지, 무엇 때문에 대통령이 방미 취소를 했는지, 그리고 대통령은 여기서 어떤 승부수를 걸려고 하는 건지, 단지 메르스 때문은 아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대통령이 방미를 취소하고 9월달쯤 방문한다니까 어제 미국에서는 확정된 게 없다라고도 이야기했고, 미국 언론이나 이런 데서는 오바마 임기 중에 재방미하기 어려울 수도 있다. 그리고 미국의 일부 언론은 박 대통령의 방미 취소가 본인의 어떤 지도력에 메르스 사태로 인해서 손상이 좀 가 있다, 이렇게도 보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정대로 방문하지 않은 것은 마이너스 효과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 없다고 할 수는 없죠. 그런데 한번 보십시오. 대통령이 외국을 가는 문제를 가지고 이토록 가라 가지 마라 하면서 난리를 친 적이 있었습니까? 대통령이 알아서 하는 거죠. 그 결과에 대한 책임도 대통령이 지는 것이고요. 근데 대통령이 결국은 가지 않는 쪽을 선택했는데, 이것은 9일 밤에 급히 결정된 걸로 지금 나옵니다. 애초에는 오바마 임기 중에 재방미가 어려울 수 있고 미국 측도 불쾌하게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겉으로는 미국에서의 외교적인 수사로 캐리 국무장관이 그래 이해한다, 일단 한국이 메르스에 대해서 집중하는 것이 얼마나 필요한지 잘 이해하고 있다, 이런 표현을 쓰지만은요, 속으로는 지금 한번 보세요. 일본은 미국과 급속하게 친해지고 있고, 미국은 한국이 중국하고 친해지지 않을까 끊임없는 의심을 가지고 한미일 삼각 방위 구도에서 취할 거는 다 취하면서 요리조리 미꾸라지처럼 빠져다닌다라고 비판하고 있는 시각이 미국에 많습니다. 이런 부분을 뛰어넘어서 한국이, 제가 지난번에도 이야기했다시피 월남전과 6.25 전쟁에서 미국과 혈맹으로 같이 싸웠다라면서 미국하고는 동맹이 아닌 혈맹의 관계다 이러면서 일본은 미국과 적으로 싸웠던 부분을 부각시키면서 이번에 굉장히 미국과의 돈독한 우위를 가시하고 북핵 문제나 북한의 위협에 대해서 대처하겠다라는 부분이 이번에 방미의 핵심입니다. 다른 어떤 경제적인 문제나 현안이 별로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대통령이 방미를 취소한 것은 박근혜 대통령이 이번에 본인을 가지 마라고 이야기하는 좌파 야당과 또 일부 여론조사에서 가지 마라는 여론이 높았던 국민들에게, 그래 국민 의견 수용해서 제가 안 가겠습니다, 대신 내가 국내에 있으면서 메르스 퇴치뿐만 아니라 지금 남아있는 모든 현안에 대해서 확실하게 이 시점을 계기로 정치적 승부수를 던지겠다, 이것을 선언한 것이라고 저는 해석합니다.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면 황장수가 박 대통령의 심정을 읽냐, 지가 뭘 안다고 저러냐고 하는데요, 저도 촉이 있고 듣고 보는 게 많습니다. 자, 며칠 전에 청와대 안에서 국회의장의 자구수정에 대해서 지금 하는 그런 행태의 자구수정이 있다면 동의할 수 있다 라는 말을 청와대 관계자는 입으로 신문에 나왔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난리가 났던 걸로 기억합니다. 대통령이 계셔도 대통령 뜻을 제대로 읽지 못하고 자의적으로, 한마디로 대통령을 흔들려고 하는 세력들의 입장에 동조하는 사람들이 그 안에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이 만약에 외유를 했다면 국회법 개정안의 향후 이후에, 지금 한번 보세요. 오늘도 시간 끌지 않습니까? 자, 오늘 처리할 것 같습니까? 또 안 하고 다음 주로 넘길 수도 있어요. 행정부 송부를요, 국회법 개정안. 자, 황교안 청문회와 자구수정이 전부 다음 주로 가서 대통령이 부재 중에 처리되는 상황이 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 국회는 대통령의 뜻을 존중해서 강제성이 없는 상권 분립의 위원회 되지 않는 그런 조항을 만들려고 이만큼 노력했는데, 여야가 합의해서 대통령 혼자 옹고집을 피우면서 원하는 대로가 아니면 거부권 행사하겠다고 저러고 있다, 그러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솔직히 말하면 자구수정을 하겠다라는 거는요, 국회가 국민들 앞에 자신들의 책임을 갖다가 대통령한테 떠넘기기 위해서 명분을 전가하는 손수건 돌리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대통령이 그걸 읽었죠. 이걸 못 읽겠습니까? 저 황교안 청문회요, 대통령이 없는 중에 가서 야당이 안 들어온다다가 갑자기 표결에 이제 야당이 참석해서 인중 표결을 했다가 갑자기 부결돼 버려요. 대통령 부재 중에 여당표가 반대가 있었는지 야당표가 있었는지 둘이 섞여서 알 수가 없다. 자, 이리 될 때 대통령이 어떻게 합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두 가지 문제를 확연하게 챙기고요, 대통령이 이번에 황교안 총리 통과시키고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서 거부권을 명백하게 행사하면서 이후에
전국 주도권을 확실하게 잡아가겠다라는 의지를 갖다가 보인 굉장히 강경한 박 대통령만의 특유의 승부수라고 보입니다. 과거에 대통령이 2004년입니까? 총선을 앞두고 새누리당이 탄핵에 참가했다가 그때 난리가 났지 않습니까? 역풍에 휘말려서요. 그때 천막 당사를 치고 승부수를 걸어서 120석이 넘는 그 와중에도 승리를 거뒀고, 또 2007년 억울하게 대통령 경선에서 여론조사 패배를 한 다음에 그 이후에 5년을 절치부심해서 대선 때 다 그랬습니다. 인혁당이니 뭐니 뭐 정수정확히니 전부 사과하라 할 때 박 대통령은 원칙을 고수하면서 버텨서 대통령에 당선되었습니다. 또 야당하고 있을 때, 여당에 있을 때 2011년입니까? 세종시 뭡니까? 특별법안, 이 세종시로 옮기겠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결국은 박 대통령이 여당을 하면서도 당시에 이명박 전 대통령과 맞서면서 관철시켰습니다. 이런 어떤 승부수가 대통령이 된 다음에 잘 나타나지 않아서 여러 가지 정권이 지금 혼란스러운 상황이 왔고 대통령이 힘이 빠지는 상황도 오고 있는데요. 만시지탄입니다만은 이번에 대통령이 미국에 가지 않고 이런 승부수를 관철시키고 이후에 당정청 관계에서 청와대 주도권을 확실하게 잡아가겠다. 그리고 야당에 대해서도 전국 운영 주도권에 대해서 내가 쉽사리 끌려다니지 않겠다는 부분의 가닥을 분명히 잡는 계기로 만들 것으로 보입니다. 어제 삼성병원 과장 한 명이 국회에 가서 메르스에 대해서 진술을 하면서 이것은 삼성병원이 아닌 국가가 뚫린 거다라는 발언을 했습니다. 집단 발병에 대한 정보가 없어서 이런 일이 발생했다. 즉 14번 50명 이상의 이 메르스 확진자를 낳은 슈퍼 감염자가 삼성병원에서 응급실에 있어서 거기서 시작이 됐죠. 이 부분에 대해서 정부가 메르스에 대한 모든 정보를 통보했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오죽 듣다가 못한 야당 의원들이 정부에 떠넘긴다 라고 비판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제는 개나 소나 정부에 달라드는 세상입니다. 일개 병원의 과장이 병원에 가서 답변한 것도 좀 웃기고요. 적어도 병원장이 가서 답변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국회에서. 근데 그 과장이 가서 정부가 우리 병원에 떠넘긴다. 자, 삼성병원이 지금 이 일과 관련해서 문제가 좀 몇 개 있었죠. 예를 들어서 외래 이 환자가 삼성병원에 갔다가 감염이 됐지 않습니까? 응급실에 안 갔는데도. 그래서 지금 어디서 감염됐는지 정확하게 지금 설명도 못 하고 있어요. 5월 27일부터 29일 사이가 문제인데 슈퍼 감염자가 응급실에 있을 때, 근데 거기에 문항객이라든지 그 다음 응급실 환자 중에도 지금 전체 숫자를 갖다가 파악을 못하고 있어요. 지금 삼성병원이 제출한 800여 명의 사람들 중에서 아직 파악이 안 된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감염 경로도 제대로 모르고 있고 또 다녀간 사람이 전체가 얼만큼 되는지도 파악을 못하고 있는 수준에서 정부가 잘못했다? 우리는 잘못한 게 없다? 삼성병원 이렇게 하면 되지 않습니다. 한간에 정부가 끝까지 A병원, B병원에서 정보를 공개하지 않는다고 욕을 먹은 이유 중에 누구 때문에 그랬는지 한간에 한번 뉴스 기사 댓글도 좀 읽어보고 이야기를 하세요. 사람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 그 메르스는요, 이 메르스가 아니라 코러스라고 합니다. 왜? 중동지역 호흡기 증후군이 아니라 한국의 호흡기 증후군으로 풍토평화하고 있는 거 아니냐. 즉 2시간 이내에 1시간 이내에 2m 안에 있어야 감염이 되지, 그렇지 않으면 감염이 안 된다는데 그런 게 다 깨지고 있고요. 환자 1명당 0.8명 감염시킨다는데, 즉 전염성이 별로 없다는 거였는데 지금 40명이 감염시킨 사람도 나왔습니다. 그리고 38도 이상 열이 나오는데 미열도 나온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3차 감염자는 격리하다 했는데 그러지 않은 상황도 나왔고요. 그 다음에 젊은 사람들은 별 문제가 없댔는데 지금 30대 이하 환자가 17%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들을 보면요,
제가 처음에 이 사태를 했을 때 저는 의료 전문가도 아니지만은 메르스 사태 이렇게 확산되는 때는 5월달에 고온과 한국의 습도 높은 것, 한국의 병문안 풍토라든지 병원 내부에 이 사람들이 뒤섞이는 이런 환경에서 이 문제가 변이가 일지 않았더라도 풍토 평화됐을 가능성이 높댔는데 실제로 지금 일반 메르스와 한국 메르스는 다른 겁니다. 제가 어제 뉴스와이에 모처럼 나가서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지금 한국은요 굉장히 값싸게 이 지금 겪어보지 못한 최근에 이 전 세계적으로 엄청난 이런 바이러스나 위험한 병들이 많이 생기고 있지 않습니까? 안 그러면 생화학전도 생길 수도 있고요. 이런 상황에 대해서 지금 엄청난 새로운 훈련을 하고 있다. 이게 결국 낭비가 아니라 나중에 에볼라 바이러스가 왔다든지 북한이 만약에 단제병균을 갖다가 전파시킨다든지 이렇게 했을 때 그때 한국이 이런 일을 겪지 않았다면 얼마나 우왕좌왕했겠습니까? 사스 때 잘 대처했다, 신종플루 때 잘 대처했다. 그때 환자들을 다 추적하면서 병원들을 전부 정리하고 지도를 그려서 감염자를 격리시키고 하는 일을 했습니까? 그때 그런 거 하지 않았어요. 공항에 방역하고 공공기관에 방역하는 정도고 그 다음에 환자들 뭐 추적하는 척 하다가 말았죠. 신종플루 돌았을 때는 75만 명이 감염돼서 손 놓아버렸고 그냥 세월이 지나서 자연적으로 병이 사라진 거고 사스 때는 사스가 한국에는 잘 통하지 않는 그런 어떤 기온적인 양상도 있었기 때문에 끝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전대미문의 사태에 대해서 우리가 얼마나 취약하냐. 자, 한국 최고의 병원들이 지금 정부의 책임을 전가하면서 병원의 감염 내력에 대해서도 아직 밝히지 못하고 있습니다. 보건소끼리 서로 떠는 겁니다. 넉장 대응보다는 과잉 대응이 낫다고 큰 소리 치던 사람이요. 자기 시사나 의료원에 메르스 환자 받지 말라고 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대처를 하지 못하고 질타하는 국회에서 국회의장이 자기 병원에 메르스 진단치료 안 한다고 붙여놨습니다. 이번에 이걸 해보니까 우리나라 지도층이 어떻는지 우리가 다 알게 된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는요, 이 메르스에 대해서 이런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것이 쌍값으로 정말 엄청난 일이 왔을 때 우리가 대처할 수 있는 훈련을 하고 있다. 메르스는 이거 독감 수준 정도밖에 안 됩니다. 독감 하나에 우리 한국 사회에 이 비상, 방역, 그 다음에 감염 차단, 보건위생 시스템의 업그레이드 이런 훈련을 다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좀 고달프더라도 잘 이겨냅시다. 근데 여기서 하나 말하고 넘어가야 될 부분은요. 요즘 조금 간이 큰 사람들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얼마 전에요. 홍석현 씨 아시죠? 이분이 경희대에 어떤 강연을 가다가 학생들 250명 앞에 시진핑 앞에 다 끼어나는데 박근혜는 뭐 하냐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창조경제 혁신센터 재벌에 전부 그냥 떠넘기는 거 아니냐. 그리고 남북 문제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고 있다. 이래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분 JTBC 운영하고 계시죠. 저는 JTBC가 어디 있는지 구경도 한번 못한 사람입니다. 그런데요, 이분이 이런 말을 할 자격이 있으신 분입니까? 이분은 얼마 전에 대형사고 몇 년 전에 엑스파일로 한번 치신 분 아닙니까? 사람이 낱말을 할 때는요, 자기도 좀 돌아보고 그렇게 낱말을 해야 됩니다. 자, 이제 일개 병원 가장이요, 간이 부어서 병원 책임이 아니라 정부 책임이다라고 국회에서 이야기하는 풍토, 스스로를 돌아보면서요, 우리 병원이 제대로 메르스를 차단하지 못해서 엄청난 감염자를 낳아서 이번에 메르스의 주 감염 경로가 된 데 대해서 정말 사회적으로 국가적으로 국민들에게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좀 더 병원의 체계를 업그레이드 시켜서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메르스 퇴치에 최선의 노력을 다 기울이겠습니다. 이렇게 말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게 그동안에 그 병원을 사랑했던 국민들의 보답하는 길 아닙니까? 저도 그 병원에서 치료받고 있습니다.